안녕하세요, 지연입니다. 갑자기 방송을 7시에 땡 치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제가 웃음이 터진 이유는 이 질문, 그 선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해줄 내용을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웃겼어요, 그냥 스스로가. 그래서 그랬고, 저는 요즘에 운동은 뭐 꾸준하게 뭐 죽을 때까지 하기로 마음 먹었었던 거니까 운동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합은 7월이나 9월 정도 시합을 이렇게 준비는 일단은 하고 있는데, 몸 상태 봐서 그거는 이제 다시 이제 결정을 내리기로 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중국 개인 방송 하고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저런 일, 본인 스케줄 조절하면서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재미나게 이렇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콩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일단 아까 전에 예고편하고는 다르게 그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꿨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예쁘게 나왔으면 해서 제가 바꿔달라고 특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까는 밑에서 위로 쐈나 위에서 밑으로 쐈나, 지금은 딱 알맞은 위치인 것 같아요. 카메라 알도 이만하고, 그래서 그렇고, 일단은 뭐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이제 많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받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뭐 이름까지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가? 저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일단은 먼저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질문 주신 분께서 정혜인님께서 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먼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태진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운동했을 때 제일 뿌듯한 부위는 이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제일 뿌듯한 부위라고 하면은 본인이 가장 키우고 싶은 부위라든지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어깨 근육하고 힙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이 잘 된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 하기 전에는 하루 종일 그거에 좀 예민하게 오늘 하체 운동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좀 예민한 건 좀 있지만, 끝나고 난 후에는 정말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남자 근육 중 제일 멋있다고 생각되는 부위는, 글쎄요, 아무래도 등 근육, 거북이 등 이런 거. 그렇다고 제가 거북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등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가장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남자 얼굴 안 봐요. 저는 남자 등 돌리고 있을 때 등 부위를 보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싹 얼굴을 돌리면 별로, 그냥 등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꿔놓고 싶어요. 등만 자꾸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잠깐만,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나 자꾸만. 어쨌든 저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앞에서 이렇게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많이 부끄러워요. 얘기가, 일단은 제가 누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운동은 적절한지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이왕이면 초보자분들께서는 3번도 아주 적절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4번, 5번이 되게 되면 너무 좀 몸에 조금 처음부터는 무리가 갈 수가 있고, 3번부터 시작해서 4번, 5번 이 정도로 늘려주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주일에 5-6번 정도 합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휴식도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이제 뭐 일요일도 쉬지 않고 운동하나요? 뭐 365일 운동하나요? 라고 하는데, 휴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식을 하면서 5-6번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관리,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브로콜리. 근데 브로콜리가 가장 먹기 힘들고, 이유는 브로콜리가 이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뭐 크림 파스타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정말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겠지만, 브로콜리를 저희는 그냥 생으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 같고 너무 텁텁하고,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토마토라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저는 좀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항상 익혀서 요리를 해서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냥 브로콜리는 뭐 딱히 요리를 만들어 먹거나 뭐 이렇게 뭐 양념을 풍부하게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로콜리가 가장 먹기가 힘들고, 그리고 시합 전이나 후나 이렇게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언제나 음식을 조금 부족하게 먹기 때문에 당분이 많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 거, 케이크나 쿠키. 그러니까 저도 케이크나 쿠키를 정말, 원래는 그런 거 군것질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운동을 하고 많이 이렇게 참다 보니까 어쩌다가는 먹고 싶기도 해요. 근데 먹고 나면 확 질려버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 게 가장 먹고 싶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중간 점검이 필요한. 그리고 언제부터 운동하셨나요? 김재현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운동하셨나요? 제가 조금 10여 년 전쯤? 10년 더 전쯤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이제 제가 아파서 좀 살아야겠다. 너무 기력이 없고 기운이 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갖고 하는 게 더 이제 효과적일 것 같아서, 시합에 목표를 두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질문에 이제 뭐 식스팩과 애플힙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여자이다 보니까 꼭 굳이 2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애플힙을 갖고 싶습니다. 2개 꼭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하면, 왜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근데 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왜 이런 질문들은 항상 있어요. 다시 되묻고 싶어요. 엄마가 좋냐고 아빠가 좋냐고,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근육 부위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리고 선천적으로 운동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체질이 있나요? 있어요. 유전자적으로 좀 다르게 우리가 다 태어납니다.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거 무시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고, 그거는 이제 신진대사율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은 운동선수나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잠시만요. 네. 어쨌든 그렇게 했고, 방송이 끊기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리고 뭐 운동이 재미있나요? 방송이 재미있나요? 일단은
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운동은 근데 뭐 재미로 재밌죠. 재밌기 때문에 하지만 평생 이제 해야 되는 거, 이제 먹는 만큼 우리가 평생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운동도 이제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방송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다 재미있어요. 새로 와서 조금 적응을 조금 해나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다 재미있어요. 저는 어떤 거 하나 놓치기가 싫으네요. 저는 너무 재밌어서. 어쨌든 그리고 최고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요?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를이라고 제가 이제 뭐 스쿼트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뭐 어깨 위로 이렇게 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뭐를 그러니까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적어주지 않으셔서, 일단은 제가 스쿼트 같은 경우는 150kg 들 수 있습니다. 150kg 4회 풀스쿼트.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이 질문 주신 분의 아마 2배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운동 외에 다른 취미는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맨날 운동만 하고 사는지, 저 술도 안 먹고 뭣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이제 뭐 다른 취미가 있느냐, 뭐 운동만 하고 살기 재미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운동이 취미예요. 운동이 취미이고, 뭐 그 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 화장품을 수집한다든지, 뭐 집에서 뭐 다소곳하게 여자처럼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취미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요리라고 해서 뭐 제가 뭐 잘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다이어트 음식이나 이런 거를, 근데 매일 같은 거 먹기가 질리잖아요. 우리는 이제 항상 요리 연구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맨날 이렇게 사료 같은 뭐 닭가슴살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어볼까, 이런 연구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가 어떻게 보면은 취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운동에 관련된 거이겠네요, 다들 보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하자마자 사실 이것 때문에 웃었는데, 운동하기 귀찮은 사람 스스로 운동하게 하는 방법 좀요 라는, 이것 때문에 너무 웃겼어요 사실. 그리고 근데 제가 답변 드리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김동민 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운동하기 귀찮은 사람 스스로 운동하게 하는 방법 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한 편의 소설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분께서 사랑하는 남자분이시죠? 남자분이시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셨어요.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게 자식을 두고 이제 앞으로 이제 평생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한평생을 함께 할 것을 꿈꾸면서, 진짜 좋겠다, 나 너무 행복하다,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 걸 너무 꿈꾸고 있을 때 그 여자한테 이별 통보가 오는 거예요. 야, 나 너 너무 싫어. 몸이 더 멋있었으면 좋겠어. 난 네 몸이 너무 싫어요. 이러면 귀찮아도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인 일이 있거나 그러면 스스로가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변화된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면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중독이 돼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운동하기 귀찮은 사람 스스로 운동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제 방법은 그렇게 일단 사랑하는 여자한테 차여주세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 그리고 차일 때 그냥 차이면 안 되고요. 그냥 네가 싫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네 몸이 싫어요 라고 이렇게 차야지 그게 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 보디빌더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나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 김지현님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냥 아무런 목표가 없이 이렇게 운동을 하기에는 더 이제 괜찮은 몸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목표를 잡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이렇게 하게 된 게 한 7년 전쯤인 것 같네요. 8년 전쯤? 운동을 시작하고 한 2년쯤 있다가 몸에 변화가 오고 그때 시합을 한번 나봐야겠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한 지 5년 차에 처음 보디빌더로 데뷔를 했네요. 그게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선수 지망생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왜냐면 선수 지망생인데요. 무슨 선수요? 무슨 운동이요? 라고 하면 보디빌더요. 그러면은 보디빌더가 몸이 원래 그렇게 작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입 다물고 준비만 했어요. 그러다가 시합 나가고 난 이후에는 당당하게 네, 저 보디빌더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었네요. 그리고 유대희님께서 팔에 매달려 보고 싶어요. 저 이거 돈 받아요. 한 번 매달리는데 500원 받습니다. 500원 준비해서 오세요. 네, 그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찬범님께서 식단 관리, 영양 섭취 어떻게 하시는지. 되게 범위가 넓죠. 질문의 범위가. 식단 관리, 이거를 제가 이런 질문을 워낙에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좀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칼로리에 일단 제한을 두고 그 포만감 있는 식사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식사를 과식하지 않고 적절한 식사량을 나눠서, 그러니까 유지방을 피하면서 뭐 요런 걸로 최대한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당뇨식 환자의 식단이라고 보면은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식단이 거의 비슷합니다. 당뇨식 환자,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지. 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음식이라든지 음식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를, 그런 식사나 뭐 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먹는 데는 힘듦이 없는데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시중에서 이런 음식들이 때때로 이렇게 팔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저는 모든 식사를 거의 도시락으로 싸갖고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하루에 한 뭐 3끼나 4끼 정도 되는 식사를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집이 조금 가깝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챙겨 먹거나 하는데, 제가 또 그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에 금방 실증을 느껴서 똑같은 음식을 그 다음 주에는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항상 바꿔줘야 되거든요. 항상 바꿔서 음식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서 먹는 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뭐 미식가가 아니어서 뭐 요리를 본인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고요. 저 미식가 맞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매번 다른 음식을 이제 다음 주에 같은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매번 다른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니까 그냥 만들 때마다 그냥 맛이 자연스럽게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제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감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식단 관리는 매일매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운동을 하는 것보다 가장 힘든 게 식단 관리예요. 이제 누구나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단 챙겨 먹는 게 그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운동이야 뭐 잠깐 나가서 재밌게 하고 오면 되지만, 식단 관리는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루 종일의 관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고요. 뭐
사람들하고 어쩌다가 만나서 이제 모임 가질 때는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날수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힘들긴 하네요. 아직까지도 좀 챙겨 나가려면은 많이 힘든 건 있어요. 뭐 식사 뭐 한 번이라도 빠지고 그러면은 한 번이 비게 되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데 라면 안 갖고 나간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러고 이기준님께서 질문 잘 지내시죠? 라고. 예,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소리님께서 평소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피하는 음식이 있는지, 그리고 식단 관리는 지금 말씀을 좀 전에 드렸으니까 피하는 음식, 뭐 기름진 음식 절대적으로 피하고요. 뭐 기름진 음식이라고 해서 다 피하는 건 아니고 육류, 뭐 돼지고기, 뭐 삼겹살, 뭐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뭐 마블이 많이 되어 있는 뭐 소고기 이런 건 절대적으로 피하고, 주로 먹는 음식은 어디 이제 고깃집을 가서도 기름이 전혀 없는 그런 부위를 골라 먹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다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사람들이 욕해요. 아깝다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집어먹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지 못하면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시락을 이제 싸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 조금만 띄어서 먹을게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승수님께서 이제 하루 운동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보통 이제 하루 운동 시간 하면은 남들 일하는 만큼 가서 뭐 6시간, 8시간 이렇게 운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모든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게 운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포함해서 식단 관리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그 하루 종일의 그 관리이기 때문에 운동 시간은 평균적으로 3시간 미만이 되겠습니다. 3시간 미만. 유산소 포함을 시킨다면은 뭐 3시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산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타지 않아요. 대신에 식단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지방을 그렇게 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다시 질문 주셨던 그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뭐 어디 운동을 할까요? 제가 그냥 뭐 일상생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인가요?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우리는 이제 복부에 예를 들어 이렇게 힘을 꾹 주고 이렇게 있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복부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이제 뭐 팔굽혀펴기, 뭐 힙업 운동, 그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보다는 제 맘대로 바꿔서 그 이두를 크게 키우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두를 이제 크게 키우는 법이, 잠깐만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어쨌든 그 이두를 키우는 방법이, 저기 죄송한데 저기 손잡이 마이크 주셔도 돼요. 네. 마이크 테스트. 제가 노래를 부르려는 건 아니고 이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겁다는 가정하에, 자, 보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이두를 할 때 보통은 동작으로만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잘 보이나요? 그냥 대충 올려요. 그러고서는 나 이동 운동 했는데 이두가 안 커져요. 당연히 안 커져요. 이두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커져요? 그러니까는 그 근육이 커지려면은 그쪽 근육에 그 자극을 고립을 시켜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 몸은 어떤 근육을 쓰려고 할 때 다른 근육이 도와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건을 주무시려고 할 때도 허리 근육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근육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근육 한 부위의 근육을 키우려면 고립 운동, 그게 이제 고립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야 이두가 나오고 어깨가 나오고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근육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두할 때 주의할 점은 몸 뒤로 팔꿈치가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빠지면은 이두에 힘이 잘 안 가고 어깨나 뭐 다른 쪽이나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몸통보다 약간 앞쪽으로 와서 이두로만 정말 이두로만 왔어요. 위로 더 올려서 꾹 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세요. 내려주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이렇게 못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완을 더 확실하게 시켜주세요. 이완 더 확실하게 쭉 했다가 이두로만. 치팅 쓰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마이크는 지금 가볍기 때문에 그냥 꼭 쥐고 있으면 뭐 손목에 변화는 없겠지만 주먹을 꼭 져야 돼요. 근데 무게가 무거우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이렇게 무게가 무거우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고요. 이거를 올려서 제대로, 그래야 이두만 써서 이두를 크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두가 안 커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잘 설명이 됐나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어디 근육이 없어서 안 나와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진짜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부위를 제대로 그렇게 자극을 주지 못해서, 고립을 시키지 못해서 그 근육이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좀 볼까요? 어쨌든 질문은 안 했는데, 실시간 댓글로. 그래요. 제가 박성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위가 따로 있나요? 있다면 특별한 운동법이 있나요? 선물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있어요. 자신 있어 하는 부위? 그냥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 뭐 어깨 어떻게 키워요, 뭐 요런 거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부위, 자신 있는 부위, 뭐 힙 근육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체 근육이나 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위의 운동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깨 운동. 자, 어깨 운동할 때 보통 이렇게 프레스 많이 하잖아요. 프레스로, 그러니까는 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게 궁금해하는 게 이제 어깨 근육인데, 어깨가 커요. 사이드에서 보는 거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그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 때문에, 동글동글 프레임 때문에 사람들이 어깨가 크다라고 느껴지는 부위예요. 근데 우리 프레스 할 때는, 프레스 진짜 무겁게 하고 하는 거는 옆에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부위예요. 연관이 없을 순 없지만 별로 상관이 없고, 옆에 근육이 많이 나오려면 레터럴 레이즈를 잘 해야 돼요. 레터럴 레이즈라는 운동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팔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죠. 근데 어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 어깨 부위, 옆삼각근의 근육이 제대로 먹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쉽게 간다면, 초보자분들 따라하기 쉽게 어깨를 올려요. 올리는데 보통
어깨를 올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깨를 그냥 올리게 되면 승모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근육을 짜면서 올려줘야 돼요. 어깨를 짜면서 올려주고 팔을 멀리 벌려주세요. 멀리. 승모에 힘이 안 들어가게 분리시켜서 멀리 벌려주고, 근데 이것도 사실 힘들다 그러면은 새끼 손가락 있죠? 새끼 손가락 위주로 조금 더 짜주세요. 뒤로 꼬아서 이렇게 해서. 근데 밑에서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올려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래야 프레스 이런 거 많이 한 덕을 볼 수가 있어요. 옆 근육이 나와야, 옆삼각근 근육이 나와야 그렇게 되는 거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근육이 나와요. 이런 거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하나 잘 먹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를 받거나 잘 이렇게 이쪽 근육이 아프다, 펌핑이 온다, 이런 느낌이 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 효과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경민 님께서 등 근육 보여주세요. 그리고 최진용 님께서, 최진용 맞나요? 최종님 님께서 완전 이뻐요. 꿀피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용 님께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헉, 피부가 좋아 보이나요? 네. 이게 오늘 여기 카메라에 뭐 렌즈를 뭐 희한한 걸 이렇게 달아오셨는데, 이렇게 더 이렇게 넓게 보이는 그런 렌즈래요. 핸드폰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피부가 좋아 보여요. 피부 관리 혹시 어떻게 하냐는 말이 어떻게 하길래 그렇느냐라는 건 아니겠죠? 그냥 제 피부 관리 어떻게, 좋은 긍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저 운동할 때 옛날에는 진짜 인상을 진짜 많이 쓰면서 했거든요. 힘을 으라차차 쓰려고 으악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깊게 주름이 점점 이렇게 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에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해요, 사실.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피고, 그러니까 표정주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주름이 막 생기고 막 이러는 거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민감해 하잖아요. 조금 저기 어릴 때야 별로 상관이 없다만, 제가 뭐 20대 중반 뭐 이렇게 농담이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조금 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부 관리, 그 긍정 맞죠? 긍정 그런 식으로 관리하냐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긍정 맞죠? 긍정, 이거 뭐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나중에 막 긍정 아닌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땀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모공 수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팩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피부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전혀 안 하고 칙칙한 피부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뭐 조금 해가지고 뭐가 변화가 있겠느냐. 오늘 큰 변화는 없을 수는 있어도 조금씩 늦춰지는 거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식사, 우리 왜 사람도 이제 뭘 먹느냐에 따라서 피부 때깔이나 이런 게 정말 달라지거든요. 좋은 음식, 뭐 항산화 효과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그 음식에 많이 넣어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조금씩 좀 피부가 좀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먹는 음식은 아보카도, 토마토, 양파, 뭐 베리류, 뭐 요런 것들, 이제 항산화, 온갖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있어요. 다 먹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피부 관리가 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피부가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꿀피부 감사해요. 그리고 등 근육 보여주세요. 등 근육 보여주세요. 아까 강경민님 하신 거 제가 맨 마지막에, 그거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등이 파여 있어요. 옷이 너덜너덜한 걸 입고 와서 좀 이따가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참 옷이 좀 금방 해져서 막 험하게 입는 건 아닌데, 입을 때 늘려가지고 입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 위로 안 입고 상의도 다 밑으로 입거든요. 그래서 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몇 번 입고
버릴 수 있게 저렴한 옷들을 선호한답니다. 저렴한 거 10,000원짜리 이런 거. 네. 그리고 스타킹에서 봤어요. 잘 봤습니다. 김장은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네. 대박 상체, 대박 상체, 네, 감사합니다. 저 하체도 분발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하체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리 근육 이렇게 갈라지는 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많이 갈라질 수 있도록, 진짜 하체가 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하체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체도 상체도, 네, 어깨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 이런 거 하면은 어깨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운동 하시는 그 파트너 분도 어깨 운동을 이렇게 해서 정말 원래는 어깨가 하나도 없는 팔하고 몸통만 있으신 분이었는데 어깨 근육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정말 저한테 감사를 할런지는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뿌듯은 하더라고요. 없던 어깨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찬별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남자친구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이 생겼나요? 없게 생겼잖아요. 네. 없어요. 있었으면. 저 어디서 운동하냐면요. 그 바디스타 한성대점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대는 보통 저녁 시간대에 나와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디스타 갔는데 없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오전 일찍 오시더라고요. 저 오전에 자요. 12시 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운동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지나가고 나서 이제 뭐 아는 척 하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아는 척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그냥 아는 척 하이파이브. 알겠죠?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저 보시면 등짝 때려서 아는 척 해주세요. 안녕, 나도 알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준일님과 뭐 기성님 뭐 결혼하신 줄 알고 있었는데 뭐 남편 있지 않나요? 제가 이런 답변을 지금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지만 없고요. 그리고 12시 넘게 일어나도 몸매 관리가 되나요? 근데 시간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그 컨디션에 맞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아침형 인간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잠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오히려 밤에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는 시간은 평균 한 6, 7시간 정도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 그 스케줄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거에는 뭐 늦게 일어나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박영환님께서 남자냐고요? 저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너무너무 아쉽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헤어져야 된대요. 우리 이제 30분 다 채웠나봐요. 혼자 이렇게 떴던데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갈 줄은 몰랐어요. 어떡해요. 다음에 언제 또 불러주시면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정말 아쉬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등 돌리고 우리가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곧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못 받아드리고 답변 못 드린 사람 답변 못 드리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등근이 잘 나와야 될 건데 여덟여덟 50거든요. 자.
안녕. 다음에 만나요.